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한미반도체 한번 또 가지고 왔습니다. 한미반도체 관련된 영상은 제가 정말 많이 올려드렸고, 26,000원 요 부근대죠. 네, 지난해 하반기부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저점론이 좀 통과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체크를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도 한미반도체 한번 점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는 한미반도체의 눌림이라든가 이런 추세적 조정과 관련해서 뭐 기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경계심을 취할 위치가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엔비디아의 추세를 본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지금 이제 액면 분할이 들어간 거죠. 액면 분할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뭐 상승 추이가 일단 어쨌든 만들어지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끝났다라고 인식을 해볼 만한 포인트는 없을 부분이고, 요거는 필라델피아 네, 반도체 지수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역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AI향 반도체의 그림은 지속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 역시도 당연히 이런 기대값을 가지고서 추세가 뻗어나기에 무리가 없다라고 보는 부분이죠. 다만 그 탄력성적인 측면에서 오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한미반도체를 체크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봐야 될 종목은 SK 하이닉스죠. 네, 하이닉스가 일단 이승면 닉스를 만들어주고 나서부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추세 괴리도 지금 이평선간 추세도 지금 20만 원을 지금 잡아준 자리죠. 네, 잡아주면서 안정적으로 주가 안착을 20만 원 윗라인에서 가져가기 위해서 시도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상 엔비디아 방향이라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흐름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의 20만 원 포인트를 좀 지지시키지 못할 이유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부분이겠죠. 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탄력성도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자리에서 지금 종가상 21만 원에서 21만 1천 원 정도 유지해주면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또 역사적 신가가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나올 수가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한미반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의 그림 자체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한미반도체 입장에서 제가 이전과는 좀 다른 시선을 가져갔냐라고 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종목 자체만 본다라고 하면 우주항공 방산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회사 측면을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 뭘 주목을 해야 되느냐? 하나 정밀기계를 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 정밀기계에서 반도체에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 정밀기계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HBM 쪽으로 최근에 좀 장비 쪽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국내 하나 정밀기계와 싱가포르 ASMPT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근데 이 거론이 어떤 걸로 토대로 돼요? 바로 요거죠. TC 본더를 조달하기 위해 어디에? SK 하이닉스에 누가 하나 정밀기계가.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상 한미반도체가 아직도 TC 본도 시장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점유율 1위입니다. 1위.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결국에 HBM의 효율을 가져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적층을 얼마나 정교하게 해 가는가. 그게 수율 문제에서도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2017년 공동 듀얼 TC 본도 이력이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는 상호 뭐 보완 관계이기 때문에 수평적 관계로서 주가를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과정에서 떡고물은 어디로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필수 공정 중에서도 세계적인 독점력이 있고 TC 본더 측면에 SK 하이닉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미반도체 수주 이력을 체크해 드리면서 꾸준히 좀 추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언제든 간에 사실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HBM도 그동안은 SK 하이닉스가 독점적 체제로 세계적 점유율 1위를 유지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마이크론이라든가 삼성전자도 HBM에 대한 파이를 뜯어먹고자 지금 점유율을 끌어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HBM의 파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미반도체의 독점력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한정된 생산성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다른 기업들 역시도 이 파일을 뜯어내기 위해서 TC 본더 핵심 장비잖아요. TC 본더 측면에서도 이런 개발적인 측면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 과거에 이력이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그 사업성을 꺼내서 힘을 줄 수 있을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 측면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에 지금 하나 정밀기계가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정밀기계가 일단은 SK하이닉스에 지금 납품 가능성이 비춰지고 있는 시점인데, 만약 SK하이닉스로 실질적인 납품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늘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기 마련이죠. 물론 한미반도체의 생산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이 한계치가 나오고, 이 한계치 이상으로는 한미반도체도 공급하기가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계치를 뛰어넘는 이 수준의 수주를 하나 정밀기계에서 끌어오면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실적 측면은 한미반도체가 포화치를 이루겠지만, 하나 정밀기계 시장은 새로운 자극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 정밀기계의 새로운 이런 TC 본덧발 HBM에 대한 매출 포인트가 잡힐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하나 정밀기계의 이제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다른 반도체주들로 수급이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미반도체는 아무래도 기대감 측면에서는 이런 수급적인 면이 좀 꺾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물론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결국에 저는 수급이 마를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마를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시장 파이가 HBM도 지금 파이가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크론이 있고요.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이 있고요. 그리고 SK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HBM을 중간에 두고요. 지금 이렇게 파이가 나눠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 한미반도체가 끼어 있다라고 했을 때 TC 본더 측면에서 지금 SK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삼성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 간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 간 정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으로 수주를 주기는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의 수주를 주는 거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이크론의 수주가 실제로 이어졌었죠. 그런데 SK하이닉스와 삼성이 이런 대립구도를 이어가는 측면에서 한미반도체가 당장 삼성으로 이 TC본드 장비를 넘기기가 어렵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삼성은 어디로 손을 내밀까요? 하나 정밀기계로 손을 내밀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만약 하나 정밀기계가 이런 과정에서 SK하이닉스로 매출을 선제적으로 분출시켜 준다. 그럼 둘 사이에 계약 간 조항에 있어서 뭐 삼성 뭐 수출 뭐 이런 입점 제한 이런 거가 뭐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하나 정밀기계의 수주성은 삼성으로까지 넘어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양방향 수혜, 결국 마이크론은 3위 기업이거든요. 그럼 SK와 삼성의 양방향 수혜를 얻을 수 있는 하나 정밀기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이런 하나 그룹사가 새로운 대장주로 치고 오르면서 아무래도 이런 한미반도체의 수급 기대치는 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엔비디아의 방향성도 좋고요, 하이닉스의 방향성도 좋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수라든가 이런 흐름 다 좋은데,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는 슬슬 좀 대응적 관점을 좀 준비를 하면서 한미 반도체를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드려보는 겁니다. 네, 오늘은 한미 반도체 오랜만에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계속 갈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좀 탄력성 측면에서 좀 떨어질 여지가 좀 있을 부분이고, 새로운 파일을 나눠 먹는 과정에 있어서 기대감이 옮겨갈 위치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는 대응의 관점을 좀 주시를 하면서 한미 반도체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끝으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그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